이렇게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지면은요, 시퀀스가 하나 여기 그 프로젝트 영역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타임레인에 트랙이 생기고요. 결과창에 뭔가 이렇게 꺼멓게 뜹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를 한번 불러와 올 텐데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단축키는요. 소스 불러오기 단축키는요. 컨트롤 I입니다. 컨트롤 1이 아니라 I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I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프로젝트 영역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파랗게 될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취소하시고요. 자, 다시 여기가 클릭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I 해볼까요? 그럼 아까 똑같이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파일에 가면 여기에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얘도 클릭하면 똑같겠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요. 소스 컨트롤 I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 영역에서 빈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가져오기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소스를 불러올 때는 이 방법을 주로 씁니다. 자, 여기서요. 오른쪽 마우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AA에 가서요. IMG에 가서 요 사진 두 개, 앞에 있는 사진 두 개만 선택하시고요.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가져오기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AAA에 가서요. 비디오에 가서 윤식당 Y1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가져오기 하시고요. 비디오에서 요 소녀가 책 읽는 거 한번 클릭하시고요. 너무 짧은 거 열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몇 개의 파일이 들어왔냐면요, 4개의 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안 들어오신 분 있나요? 다 들어오셨죠? 자, 다 들어오셨으면은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분홍색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데, 요 분홍색, 파란색, 요런 초록색, 이걸 뭐라 그러냐면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이 색상이 이렇게 이런 색깔이면 이미지,
뭐 이런 색상이면 동영상, 이런 색상이면 시퀀스, 뭐 이렇게 이제 레이블을 가지고 색상을 나타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뭔지 모르는데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비디오가 있고 밑에 뭐냐면 파형이 있어요. 그럼 얘는 동영상도 있고 오디오도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상이라 해서 오디오가 꼭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음성을 빼버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은요, 영상도 있고 음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요, 요 밑에 보면은 목록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옆에 아이콘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콘 보기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뭘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거 같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다시 목록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목록으로 보아지고요. 여기까지 이상 없으시죠? 네, 잘 되시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있는데 합쳐졌다 해서 이렇게 이런 걸 햄버거 메뉴라 그러죠. 프로젝트 옆에 보면 이렇게 햄버거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위에 무슨 뭐라고 뜨는데요. 여기에 축소판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썸네일인데요. 이 축소판을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요 밑에 있는 요 썸네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대략 어떤 건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크기를 조절하면은요, 이렇게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작게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은요, 이렇게 썸네일을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으시죠? 이상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다시 이 썸네일을 안 보고 싶으면은요, 얘 클릭해서 축소판을 클릭하시면 썸네일이 안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얘는 클릭하시고요. 항상 축소판은 이렇게 클릭해 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V1, A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퍼런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이게 혹시 안 되어 있으신 분은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요,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시고요. 요 빛이라는 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라인이 이렇게 하얘지죠. 다시 밑에 거 한번 클릭하면 이게 하얘지겠죠. 거기서 이렇게 끕니다. 끌면은 주먹이 젖으면서 옆에 이렇게 사선이 쳐지는 앞으로 쭉 갑니다. 쭉 가면은요, 여기 오면 얘가 이렇게 트랙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이든 2든 3이든 2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일단 여기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V2에 한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뭔가 메시지가 하나 나올 텐데 메시지 안 나오나요, 혹시? 안 나오나요? 이렇게 가면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왜 안 나오지? 혹시 나오시는 분 있었나요? 없나요? 이 이미지가 커서 그렇구나.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크지 않은데.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온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자, 이쪽에 타임라인에 보면은요, 요 맨 앞에 이런 헤더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헤더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디케이터라고 하고요. 또는 재생 헤더라고도 합니다. 인디케이터 또는 재생 헤더라고 합니다. 얘를요. 얘는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얘를 재생 헤더, 영어로는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인디케이터라고 있는데 대개 뭐 재생 헤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00000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얘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수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쪽 타임라인에 트랙을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타임 코드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타임 코드라고 합니다. 얘도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요. 또 타임 코드라고 합니다. 용어가 이제 처음 보시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엔드키 눌러볼까요? 엔드키 누르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이 타임라인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가 체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쪽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키보드에 엔드키 누르면은요, 얘가 이렇게 맨 뒤로 갈 겁니다. 홈키 눌러볼까요? 선택하시고요, 홈키 누르면 이렇게 맨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엔드키는 맨 뒤로 가면서 여기가 뭘로 바뀌었나요? 2초 29로 되어 있죠. 얘가 3초입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3초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밑에 보면은요, 요런 표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 동그란 표시가 있죠, 그죠? 얘를 이렇게 앞으로 왼쪽으로 끌어볼게요. 왼쪽으로 끌어보시면은요, 이렇게 영상은 드러나지 않지만 얘는 그대로 이제 시간이 3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더 줄여보시면은요, 더를 줄여보시면 이렇게 초 단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초가 되겠죠. 여기가 3초가 되겠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요 타임 코드의 요 숫자를요, 얘를 올리면 이렇게 작게 보이고요, 얘를 내리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 시간을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얘를 시간이 보이도록 이렇게 1초, 2초, 3초가 보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이 돼요. 빈 곳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래 해제가 되고요, 선택이 되지 않고 얘를 선택하면 이게 선택이 됩니다.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보이냐면요,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부터 보이는 겁니다. 이 트랙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트랙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고요, 얘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보이고 여기서부터 보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딜리트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홈키 누르시면은요, 재생 헤더가 이렇게 맨 앞으로 딱 갑니다. 자, 이번엔 요 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부 다 흰색이 되겠죠. 얘를 따다 클릭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클릭하셔야 됩니다. 얘를 따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안 되시고 빈 곳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 이렇게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왜 안 가냐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요. 그건 따닥하신 거예요, 얘를요. 따닥하지 마시고 한 번만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V1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놓기 전에 이렇게 벌려 보시면은요. 이렇게 트랙하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를 갖다 놓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시퀀스 설정을 아까 우리가 얼마로 했냐면 1920에 1080을 했죠. 그런데 이 비디오가 그랑 틀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클릭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퀀스가 이 비디오 크기로 변해요. 그래서 항상 얘는 기존 설정 유지 1920에 1080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약간 작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얘는 여기가 너무 지금 넓게 보이기 때문에요. 요 밑에 있는 요 아까 얘를 클릭해서요. 좀 이렇게 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이미지하고 얘하고는 차이가 참 많습니다. 자, 이미지 아까 다 가져온 거 이미지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얘는 V3에 갖다 놓을게요. 이쪽에 잠깐 보시면은요. V1, V2, V3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뭐냐면 비디오 1트랙, 비디오 2트랙, 비디오 3트랙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오디오 1트랙, 오디오 2트랙, 오디오 3트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얘는 이미지고요. 그림이고 사진이고요. 얘는 동영상입니다. 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얘는요.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3초에 맞춰져 있어요. 이 이미지는요. 얘를 끌고 와도요. 얘는 4트랙에 한번 갖다 놔 볼게요. 그럼 얘도 이미지는 이렇게 3초에 항상 맞춰져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런데 이 동영상은요. 자기 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또 하나는요. 얘는 오디오가 없지만 얘는 오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고요. 뒤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얘는 동영상의 처음이고요. 얘는 동영상의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쵸? 여기는 이런 표시가 없잖아요. 이런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요. 얘를 조금 옆으로 끌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조금만 끌겠습니다. 아이고. 얘도 그냥 선택해서 조금만 옆으로 끌겠습니다. 옆에 가면은 이런 악마의 발톱이라고 하는데요. 악마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툴이 나오는데 얘를 클릭하고요. 이렇게 끌면 뒤로 끌어져요. 얘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크게 볼 수 있는, 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얘는 앞으로 이렇게 끌어도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은 끝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얘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또 앞부분도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표시가 없으면은요. 이런 표시가 없으면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시가 있으면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이왕 나온 김에 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프리미어에서의 꽃은 자르기죠. 네, 영상 자르기인데요. 영상 자르기는 Shift K가 있고요. 그냥 K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컨트롤 K가 있고요. 컨트롤 Shift K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 선택한 것 자르기고요. 얘는 전체 자르기입니다. 전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트랙 자르기입니다. 전체 트랙. 그냥 그렇게 좀 이야기가 힘들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얘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요.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K 해볼까요? 그럼 여기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영상에서요, 붙이는 건 없어요. 자르긴 되는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르긴 했는데 붙이긴 없어요. 컨트롤 Z 밖에 없습니다. 얘를 클릭해 볼까요?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K 해볼게요. 그럼 요만큼 자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컨트롤 Z 해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오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Shift K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헤더가 있는 모든 트랙에 다 잘려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헤더가 있는 부분 전체 트랙 자르기.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쉽겠네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딱 싹 잘라지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K고요.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단축키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한 거 자르기는 컨트롤 K. 헤더가 있는 부분 다 자르는 건 컨트롤 시프트 K.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얘만 잘라야 되겠죠. 그럼 얘만 자르고 컨트롤 K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얘만 컨트롤 K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잘라졌겠죠. 그래서 얘를요, 선택해서 뒤를 조금 밀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 클립이 이렇게 작아지죠. 잘라지는데 주의할 건 얘입니다. 여기는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런 표시가 없고요. 여기는 이런 표시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를 여기서 늘려보겠습니다. 늘리다가 얘가 나오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앞으로 끌면은요, 여기서 더 이상은 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Z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끌면은요, 이 영상이 늘어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잘라진 부분이 복원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앞으로 늘릴 수 있어요. 앞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는요. 이 영상이 복원되는 거지 이 뒤에는 영상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약간 영상 크기가 요만큼 해서 왜 늘어났으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립의 원래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원래 시간 11초 여기 끝이 11초 26 프레임인데요. 이 프레임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처음에 좀 이야기가 힘듭니다. 이게 내가 얘를 만약에 잘랐는데 얘를 잘랐어요. 컨트롤 K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얘를 뭐 이렇게 버리는 거는요 딜리트 키입니다. 이렇게 버렸어요. 버렸는데 얘를 늘리면은요 여기에 있는 영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잘라버린 이 영상이 복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르는 거나 우리가 이제 수없이 앞으로 할 거니까요. 잘 잘라야 됩니다. 자, 얘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고요. 얘도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고요. 얘도 딜리트 하겠습니다. 다시 홈에 갖다 놓으시고요. 재생해둘 홈에 갖다 놓으시고 얘는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 하시고 홈에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자, 다시 요 그림을 빛이라는 그림을 갖다가 트랙 2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화살표에 방향키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프리미어나 에펙을 쓸 때는요, 대문자 키를 쓰면 안 돼요, 절대. 그 키보드에 보면은 왼쪽 맨 위에 ESC 키 있고 Shift 키 있고 탭 키 있고 캡슐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 위에 이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얘가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에펙도 마찬가지고 프리뷰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켜져 있으면 안 돼요. 얘를 항상 이거 뭐 안 되면은요 혹시 얘가 먼저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뭐 보셔야 돼요. 캡슐하고는 절대 키시면 안 되시고요. 방향키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눌러 볼게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타임 코드에 1이 늘어납니다. 여기가. 방향키 오른쪽 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1이 나요. 다시 홈 놓을게요. 다시 홈에 놓으면 00초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하나 뒤로 가면은요. 이렇게 1이 옆으로 빠져요. 요게 뭐냐면은요. 타임 코드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타임 코드에 00, 00, 00, 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시를 얘기하고요. 얘는 분을 얘기하고요. 얘는 초를 얘기하고요. 얘는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30프레임이 모여서 1초가 되는 건데요. 요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요.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홈에 갖다 놓으면 여기가 0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1프레임, 이렇게 하면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쭉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쭉 가서요. 29, 26, 27, 28, 29 가볼게요. 29에 갖다 놓고요. 한번 방향키 더 누르면 이제 1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1초 안에 프레임 몇 개 있는 거예요? 29.97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0.3이 우리를 속을 시키는데요. 일단 29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03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볼게요. 방향키 오른쪽 움직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겠죠? 다시 홈으로 가고요. Shift 방향키 해볼게요. 그러면 5프레임씩 갑니다. Shift 누르시고요. 방향키 누르시면 이렇게 5프레임씩 갑니다. 방향키는요 1프레임씩 이동을 하고요. Shift를 누르고 방향키 하면은요 5프레임씩 이동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나중에 애니메이션 시킬 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는 것보다 이렇게 5번씩 가는 게 더 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겠습니다. 타임 코드를 클릭하겠습니다. 타임 코드를 클릭하시고요. 복잡하시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요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가 1초 뒤로 갑니다. 이렇게 1초라는 게 얘가 초였죠. 시, 분, 초, 프레임이었죠. 1초 뒤로 갑니다. 다시 클릭하시고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앞으로 마이너스 1.0을 갑니다. 그럼 내가 10초 뒤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0.0 또는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2초 앞으로 가려면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트랙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뭐가 되는 거죠? 소스가 되는 거라 그랬죠. 이쪽은 소스가 되고요. 이쪽은 타임라인의 트랙이 되겠는데요. 이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갖다 놔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냐면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랙은요 순서대로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보이는데 뭐가 제일 먼저 보이죠? 위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먼저 보여요. 네, 포토샵 하신 분은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밑에 있고 얘는 위에 있어요. 위에 그림, 밑에 그림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이 만약에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이 작으면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 작다고 하죠. 저만 할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이렇게 작으면은요. 요 부분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이면 되죠? 위에서 밑을 내려다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 뜻은 뭐냐면요.
항상 위에서 내려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0분을 더 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수업 태도가 좋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